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 산지를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엔 샴페인 스타일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난 시간엔 샴페인 하우스 투어 첫 번째 시간으로 샴페인 산지의 가장 큰 도시인 라스 지역에 있는 하우스들 중에 먼저 버브클리코 샴페인 하우스를 방문하고 그들의 와인 컬렉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샴페인 하우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곳이 라스의 시청과 성당들 그리고 유적지들이 자리하고 있는 다운타운이고, 이곳은 버브클리코의 비지터 센터가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방문객 투어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난번에 들렀던 버브클리코 하우스 건물이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이 버브클리코 하우스 건물과 작은 길 하나를 두고 자리하고 있는 요 하우스를 같이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이 로더러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버브클리코는 1772년에 건립되었고, 이곳은 그보다 4년 뒤인 1776년에 설립된 역시 역사가 오래된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스파클링 형태가 아닌 기포가 없는 일반 와인은 이미 중세시대 이전부터도 샴페인 지역에서 생산됐지만 1700년대는 스파클링 샴페인을 생산하는 하우스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초기 하우스들은 지금의 많은 샴페인 하우스들의 시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준 하우스들인데요. 현재 가장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로 알려진 위나르를 비롯해서 모엣, 들라못, 렁송, 버브클리코, 로더러, 하이트식, 하우스들이 생겨나고 1700년대에 이렇게 10여 개 정도였던 하우스들은 1800년대에 베리에주엣, 빌칼살목, 크루그 등을 포함해서 약 100여 개의 하우스들로 증가하게 됩니다. 로더러 샴페인 하우스는 1776년에 설립되고 1883년에 루이 로더러가 유산으로 물려받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도이츠 샴페인 하우스도 현재 로더러 그룹 소유 하우스입니다. 샴페인 산지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와 친환경 재배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보이는 산지인데, 이 로더러 하우스는 일찍부터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에 투자해서 현재 그들의 포도밭 125헥타르 정도가 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고 점점 더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우스의 스타일은 잘 익은 과일향을 특징으로 날카롭지 않은 프레쉬한 산도가 잘 어우러져서 구조가 탄탄하고 아몬드, 브리오슈 등의 복합적인 향의 리치함과 부드러운 버블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입니다. 음식 산업에 셰프들을 빼놓을 수 없듯이 와인 산업에서도 와인 메이커들을 간과할 수 없겠죠. 샴페인 지역 와인 주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와인 메이커, 셀러 메스터 혹은 셰프트 가브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로더러에도 유명한 셰프트 가브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라인인 이들의 넌 빈티지 브릿은 브리 프루미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샤도네이 40, 피노누아 40, 뮤니의 20%로 이 블렌드에는 10년 정도 숙성된 리저브 와인이 들어가는데, 잘 익은 과일에서 오는 밝은 과일향과 산도와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구조감이 좋고, 리치하고 복합적인 향과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잘 어우러지고 피니쉬도 긴 우수한 샴페인입니다. 대규모로 생산하면서도 기본 라인인 넌 빈티지 브릿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들에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 브리프루미어에 당도가 더 추가돼서 더 단맛의 드미세크로 생산되는 까르트 블랑슈는 섬세한 과일향과 꿀향을 담은 크리미한 질감의 드미세크입니다. 로더러의 다른 샴페인들은 모두 한 해 동안의 포도로 주조되는 빈티지 샴페인들인데요. 리치하고 벨벳같이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브릿 빈티지, 브릿 로제 빈티지, 그리고 우수한 샤도네이 산지인 코테블롱에서 생산된 샤도네이 100%로만 만든 블롱 드 블롱도 빈티지로 생산되는데요. 이 코테블롱 산지 특유의 미네랄 향과 섬세한 과일향, 꽃향 등이 아주 부드러운 버블과 잘 어우러져 블롱 드 블롱만의 고급스러운 우아함과 긴 피니쉬가 돋보이는 우수한 샴페인입니다.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가장 드라이한 당도의 브릿 나티르도 빈티지로 생산되는데요. 좀 더운 기후를 보여 포도의 산도가 많이 높지 않았던 해에 당분 첨가 없는 넌 더시지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번 생산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우스의 탑라인인 프레스티지 쿱의 컬렉션을 살펴볼까요? 로우더러 하우스는 설립 초기부터 러시아 시장 공략에 성공한 하우스인데요. 러시아 짜르 알렉산더 2세의 요청으로 1876년 로우더러의 가장 좋은 큐베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로우더러의 프레스티지 쿱의 컬렉션인 크리스탈로 이름이 붙여졌고, 크리스탈은 피노누아 약 60%와 샤도네이 40%로 만들어져 총 약 8년 정도 셀러 숙성 후 출시되는데, 25년 이상 된 오래된 포도그루에서 수확량을 한정시켜 재배되는 포도를 사용해서 이미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정갈하고 임팩트 있는 향이 특별함을 주는데, 2차 발효 시 이스트의 사용 또한 최소화해 생산해서 크리스탈은 정제되고 순수한 향과 잘 익은 밝은 과일향, 미네랄향, 그리고 촘촘히 꽉 찬 향이면서도 입에서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버블과 피니쉬가 오래가는 아주 우수한 샴페인으로 저장 가능 기간도 높아 20년 이상 그 프레시함을 잃지 않는 그런 샴페인입니다. 크리스탈 브릿과 함께 크리스탈 로제도 생산되고 크리스탈 비노테크, 크리스탈 로제 비노테크 이렇게 네 라인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와인 라이브러리라는 뜻의 비노테크 콜렉션은 같은 크리스탈인데 더 오랜 시간, 약 20년 정도 그들의 셀러에 보관해서 출시하는 빈티지가 오래된 샴페인 콜렉션들입니다. 크리스탈처럼 거의 매해 생산되는 샴페인은 아니고 현재 새 빈티지 샴페인만 출시돼 있어서 웬만해선 찾기 힘든 와인이지만, 이들의 콜렉션에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인은 진한 갈색 병에 들어있을 때 빛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고, 투명한 병은 빛을 남김없이 투과시켜 와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데, 이 크리스탈은 투명한 병에 담겨 생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병에 담긴 와인을 보관할 땐 어두운 셀로판지 같은 것을 같이 감싸서 어둡고 서늘한 셀러에 보관하거나, 박스에 담겨왔다면 셀로판지와 같이 박스 안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로우더러 하우스에서 올해 2021년 처음 출시한 와인이 있는데요. 이 와인은 1932년부터 1975년까지 40년 가까이 로우더러를 훌륭히 이끌어온 미망인 까미유에게 헌정한다는 이름의 오마주 아 까미유입니다. 까미유 와인은 샤도네이 100%와 피노누아 100%의 단일 포도밭들에서 나온 기포가 없는 와인으로, 샴페인 와인법에서는 샴페인 산지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에만 샴페인이라는 산지명이 붙여질 수 있어서 이 와인은 로더러 하우스에서 생산되지만 산지명은 코또 샴푸누아 산지 이름으로 2018년 빈티지가 처음 출시됐습니다. 자, 이제 루이 로더러 하우스를 떠나 큰 길을 하나 건너면 작은 골목 안쪽으로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전혀 겸손할 수 없는 하우스, 크루그로 향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인 LVMH가 소유한 와이너리들의 일부를 나열해봤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으로 놀라움과 동시에 어디까지 소유할 것인가 두려움까지 들게 하는 LVMH 그룹은 이 샴페인 산지에도 여러 하우스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크루그 하우스는 LVMH가 소유한 하우스 중 가장 탑 라인이라 할 수 있는 하우스입니다. 이 크루그 하우스는 1843년에 설립되었고,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하우스 운영과 와인 메이킹에 적극 참여해온 하우스인데, 1999년부터 LVMH 소유가 되었고, 창업자의 6대 자손인 올리비에 크루그가 현재 이 하우스의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그의 와인들을 살펴볼까요? 넌 빈티지로 생산되는 그랑드 큐베 브릿, 넌 빈티지 로제, 빈티지 샴페인, 이 빈티지 샴페인을 더 오래 숙성하고 출시하는 콜렉션, 그리고 한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만 만드는 싱글 비냐드 샴페인인 클로드 메닐과 클로당보네가 있습니다. 지난번 샴페인 스타일 용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 해 동안의 포도액으로 만드는 것이 넌 빈티지라고 했었죠. 빈티지, 넌 빈티지는 샴페인 스타일을 얘기할 때 일반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용어인데요. 크루그에서는 이 빈티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의 빈티지를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멀타이 빈티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어찌 보면 내내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이 하우스의 그랑드 큐베를 넌 빈티지가 아닌 멀타이 빈티지라고 새로운 용어로 부르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유는요.
대부분 하우스들이 포도가 수확되면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는 빈티지 샴페인용으로 먼저 분류하는 데 비해서 크루그에서는 각기 다른 해 퀴베들을 먼저 블렌드해서 가장 최상의 품질을 만드는 해 포도액들을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빈티지로 생산할 퀴베를 분류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면에서도 빈티지보다 앞서고, 그롱드 큐베는 보통 피노누아가 40에서 60% 정도, 10여 년 이상 오래 저장된 리저브 와인이 많게는 40% 이상, 100에서 때로는 200 이상의 각기 다른 베이스 와인, 10여 개의 각기 다른 연도 빈티지를 블렌드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이유는 크루그가 150종류 이상의 많은 리저브 와인들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또한 한 해의 빈티지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향과 맛을 만들기 위해 크루그 하우스가 얼마나 이 그롱드 큐베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크루그에서 일반적인 넌 빈티지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기는 하죠. 이렇게 많은 베이스 와인들의 블렌드인 그롱드 큐베는 아주 복합적이면서 리치하고, 특히 산도를 둥글게 해주는 공정인 멜로렉틱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경쾌하게 느껴지는 산도가 잘 익은 과일향, 토스트한 견과류나 말린 과일향 등의 복합적인 향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작고 섬세한 버블들이 오래 지속되는 하우스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롱드 큐베는 생산되는 해마다 몇 번째 에디션이라는 라벨로 이 샴페인의 이름을 부여하는데요. 현재 2013년 빈티지를 중심으로 블렌드된 169번째 에디션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노누아의 레드 과일 향에 포커스를 두어 생산되는 넌 빈티지 로제도 있고, 크루그의 빈티지 샴페인들은 블렌드 비율 정도는 해마다 다르지만 주로 피노누아의 함량이 높고 포도가 수확된 그 한 해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주며 저장성도 높아 오랫동안 계속 진화되는 향과 맛을 지닙니다. 크루그 컬렉션 샴페인은 빈티지 샴페인과 같은데, 단지 다른 점은 그들의 셀러에 더 오래 숙성된 후 출시돼서 같은 빈티지 샴페인과의 맛과 향에 차이를 두는 샴페인들입니다. 자, 이제 전체 샴페인 산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샴페인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요? 바로 크루그에서 생산되는 다닐 포도바 샴페인 클로드 메닐과 클로드 앙보네이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클로드 메닐은 샴페인 산지 중에서 코테블롱이라는 지역, 르무닐슈 오주에라는 마을에 있는 1.87헥타르 규모의 포도밭으로 크루그에서 1971년에 매입한 우수한 토양과 환경을 가진 밭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샤도네이 100%로 만든 블롱드블롱이고 빈티지로 만들어지고, 충분한 산도에서 오는 신선한 청량감과 크리미한 질감, 섬세한 버블, 그리고 오크향, 미네랄향, 호두 같은 견과류 향이 더해진 복합적인 향을 지닌 아주 우수한 와인이면서 단일 포도밭이라는 한정성 때문에 생산량도 적고 가격대가 단연 높은 샴페인입니다. 한 해 동안의 포도로만 만든 빈티지 와인이고, 이 클로드 메닐 포도밭에서만 나온 포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 해마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다른 포도액으로 보충할 수 있는 블렌딩을 할 수 없어서 이 클로드 메닐은 빈티지에 따른 품질의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클로드 메닐이 한동안 최고가 가격 샴페인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었는데, 이 타이틀을 뺏길 만큼 더 높은 가격의 샴페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크루그의 또 다른 단일 포도밭 샴페인인 클로드 앙보네입니다. 이 클로드 앙보네의 포도밭은 라스 도시 남동쪽에 피노누아가 많이 재배되는 몬타뉴드 라스라는 산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작은 마을 앙보네라는 곳에 위치한 0.68헥타르의 아주 작은 포도밭으로 크루그에서 1994년에 매입했고, 이곳에서 재배되는 피노누아 100%로 만든 블롱드 누아이고 빈티지로 생산되며 크루그 전체 콜렉션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적은 와인입니다. 이런 높은 가격대의 와인들을 대할 때 심한 거부감을 갖거나 혹은 반대로 그런 와인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하기보다는 와인의 정보를 갖는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애플 폰을 쓰는 경우에는 크루그 앱을 다운받거나 또는 컴퓨터에서 크루그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크루그 와인병 뒤에 있는 라벨에서 크루그 아이디 6자리 넘버를 입력하면 그 병에 담긴 샴페인이 어느 해 수확된 포도를 사용했는지, 어떤 포도 품종들이 블렌드됐는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샴페인 산지의 큰 도시인 라스에 위치한 우수한 샴페인 하우스 중 두 군데, 루이 로더러와 크루그 하우스를 방문했고 그들의 컬렉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라하스에는 또 어떤 유명 샴페인 하우스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세 군데 하우스들을 방문해 볼 건데요.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아, 나 그거 마셔봤는데 할 만한 하우스들일 거예요. 어디일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